네, 계속해서 24번입니다. 뭐냐면 루소 선들과 그림과 같은 광원의 배광 곡선의 식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합니다. 지금 배광 곡선의 식을 구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대입해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맞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보세요. 지금 가로축이 광도고요. 지금 세로축이 뭐냐면 각도입니다. 각도라서 지금 루소 선도상에서 지금 여기가 뭐냐면 하반구 광속이고 여기가 상반구 광속입니다.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저기 가로측은 100칸델라까지 광도가 100칸델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찾느냐 보세요. 지금 각도가 지금 여기 각도요 0도일 때 0도일 때 그 다음에 각도가 90도일 때가 됩니다. 0도일 때 얼마? 0도일 때 100칸델라가 되고 그 다음에 90도일 때 얼마? 90도일 때 0칸델라가 됩니다. 이것을 1번, 2번, 3번, 4번 식에 넣어서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보세요. 지금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로가 100이고 여기 세로가 9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니고 가로가 100이고 세로도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로도 100인데 각도가 90도예요. 네. 그럼 봅니다. 지금 1번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번이 뭐냐면 I 세타가 100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세타요. 여기에 0도를 집어넣으면 얼마요? 코사인 0도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얼마? 1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90도를 집어넣으면 얼마요? 코사인 90은 얼마다? 0이죠. 따라서 100 곱하기 0은 0이 됩니다. 그러면 1번이 0도일 때 100, 90도일 때 0이니까 만족하는 겁니다. 뭐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 한번 해볼게요. 50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이때 0도를 집어넣어 볼게요. 0도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코사인 0은 1이니까 1 플러스 1은 2고 2 곱하기 50 하니까 100 맞는데 90도를 집어넣어 볼게요. 90도 집어넣으면 코사인 90은 0이니까 1 플러스 0은 1이고 1 곱하기 50 하면 50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지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에는 답이 1번. 25번이에요. 루소 선들과 그림과 같이 표시된 광선의 전광속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전광속.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전광속 F는 얼마? R분의 2파이의 S인데 여기에 이 S는 뭐다? 상반구의 면적 플러스 하반구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R분의 2파에다가 전체 면적을 구해서 대입하면 되는데 R은 얼마냐? R은 보세요. 24번에서도 했지만 지금 얘가 100칸델라. 이게 우리가 R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가 100이고요. 세로도 90이 아니고 보다 100이에요. 이런 정사각형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만 구하면 되는데 지금 보세요. 90도를 기준으로 아래쪽이 하반구 광속이고 위쪽이 상반구 광속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구 광속은 하반구 면적을 대입하면 계산을 하면 하반구 면적이 어떻게 돼요?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90이 아니고 100입니다. 100이에요. 그래서 하반구 면적은 100 곱하기 100이 됩니다. 상반구의 면적 구하면 상반구 면적은 우리가 지금 얘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지 실제 가로 세로 100으로 두면 이런 부채꼴 모양일 거. 얘도 100이고 얘도 100입니다. 그럼 이런 부채꼴은 어떻게? 원의 면적의 전체 원의 면적의 4분의 1이겠죠.
이 전체 면적 얼마야? 전체 면적은 파이 r 제곱인데 부채꼴은 그 중에서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구의 면적은 어떻게? 4분의 파이 곱하기 100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전체 광속은 어떻게 돼요? F는 대입한다고 그랬죠? R분의 2파이의 S인데 R분의 2파이의 S는 S의 상반구 면적 플러스 S의 하반구 면적이 됩니다. 그러면 대입해요. R은 얼마? 100이라 그랬죠. 여기에 R은 100. 2파이에 상반구 면적 얼마? 4분의 파이 곱하기 100의 제곱. 하반구 면적은 정사각형 100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100 하나씩 약분되고요. 100 하나씩 약분되면 2파이에 얼마? 4분의 파이 곱하기 100 플러스 100. 그럼 100 묶어서 앞으로 나가면 얼마? 200파이에 이거 1 플러스 4분의 파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25번에는 그래서 답은 200파이에 1 플러스 4분의 파이 하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 네. 근데 이런 루소 선도를 통해서 전체 광속을 구하는 문제 유형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면적이 있죠. 뭐 별 모양 뭐 이런 것처럼 복잡한 문제가 별로 없고요. 이처럼 이런 문제가 다소 어려운 문제예요. 정사각형과 부채꼴 형태로 된 거. 이런 문제 풀어주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26번 볼게요. 비슷하죠. 루소 선도가 그림과 같이 표시되는 광원의 하반구 광속. 지금 묶어 있는 거 9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반구 광속은 이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반구 광속, 하반구는 얼마? R분의 2파이 S의 하반구의 면적을 대입하면 되는데 일단 R이 얼마? 똑같이 100칸델라죠. 100분의 2파이에 하반구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이 면적을 구하는데 얘는 사각형인데요. 우리가 뭐 사다리꼴 모양이죠. 이런 거 어떻게 구해요? 하나 더 그립니다. 얘하고 똑같이 해서 하나를 더 그립니다. 이렇게 하나를 더 그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전체 직사각형 면적의 2분의 1이죠. 반입니다. 그럼 보세요. 얘가 100이에요. 100. 100이고 얘도 100이죠. 얘도 100이고 100인데 이 부분 얼마예요? 이 부분. 얘가 100이니까 이 부분 얼마? 50이죠. 50. 따라서 전체 면적은 어떻게? 이 사각형의 직사각형 면적은 150 곱하기 100이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하반구의 면적은 어떻게 된다? 2분의 얼마? 2분의 150 곱하기 100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7,500이 되고요. 계산을 하면은 100분의 2파이 곱하기 7,500 하면은 471 루멘이 된다. 26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471. 네. 몇 번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유형이 많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루소 선도를 나타냈을 때 그런 그 모양 자체가 그런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27번 해볼게요. 27번. 광도가 160 칸델라인 점광원으로부터 4m 떨어진 거리에서 그 방향과 직각인 면과 기울기가 60도로 설치된 간판의 조도는입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거리 역제곱의 법칙을 대입한다 그랬죠. 조도 E는 R 자승분의 I인데 각도가 주어졌다. 그러면 어떤 조도? 수평면 조도 구한다고 했죠. 수평면 조도 어떻게 해요? 제가 사직이라 그랬죠.
수직면 조도는 사인이라 그랬습니다. 수평면 조도는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각도가 줬을 때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거리는 4라 그랬습니다. 4의 제곱이고 광도가 160이라고 했고요. 60도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조도는 5룩스가 됩니다. 27번에는 답이 2번 5. 28번 볼게요. 지름 40cm인 완전 확산성 구형 글러브의 중심에 모든 방향의 광도가 균일하게 130칸델라가 되는 전구를 넣고 탁상 3m 높이에서 점등하였다. 탁상 위의 조도는 약 몇 룩스인가? 탁상 위의 조도입니다. 단 글러브 내면의 반사율이 40%, 투과율이 50%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지름 40cm 완전 확산성 구형 글러브에 얘가 글러브입니다. 글러브. 중심에 광도가 130칸델라 이렇게 여기에 광도 I가 130칸델라입니다. 놓고 탁상 3m 높이에서 점등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탁상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까지 중심까지 거리가 3m예요. 3m. 이렇게 했을 때 탁상 위의 조도는 약 몇 룩스인가? 지금 보세요. 광도 나왔고 거리 나왔으니까 이 지점의 조도 어떻게 돼요? 이 지점의 조도는 R 자승분의 I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해 주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글러브입니다. 글러브. 그러면 이 글러브가 이 광도를 조명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밖으로 나오는 조명 빛은 보다 글러브 효율을 고려해야 되겠죠. 글러브 효율을 고려한 빛이 이 탁상에 비추고 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글러브는 어떻게 돼요? 글러브 효율 얼마? 1 마이너스 반투죠. 1 마이너스 반타율분의 투과율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어떻게? 3의 제곱분의 광도는 130이고요. 130이고 곱하기 1 마이너스 반사율이 얼마요? 반사율이 40%니까 0.4 투과율이 50%니까 0.5가 되는 거죠. 계산을 하면은 답이 12가 되죠. 1번입니다. 1번 12.04라서 12. 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29번. 광도가 312 칸델라인 전등을 지름 3m의 원탁 중심 바로 2m 되는 곳에 놓았다. 원탁 가장자리의 조도는입니다. 가장자리 조도. 보세요. 그림을 이렇게 원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광도가 312 칸델라입니다. 칸델라고 여기 지름이 원탁의 지름이 3m예요. 3m. 지름이 3m고요. 그 다음에 원탁 중심 바로 위 2m 되는 곳에 여기에서 이 높이가 2m 되는 곳에 이 전등을 놓았다고 했을 때 원탁 가장자리의 조도, 가장자리 조도 어디요? 여기죠. 이 부분. 이 부분의 조도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한 언급이 없다. 법선 조도다, 수평면, 법선 조도다 혹은 수직면 조도란 말이 없으면 수평면 조도, 즉 얘를 구하는 겁니다. 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도는 얼마? R 자승분의 I에 수평면 조도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의 조도니까 이 거리를 먼저 구해요. 지금 이 거리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이 거리 어떻게 돼요? 이 거리는 세로가 2m, 가로가 얼마요? 지름이 3m니까 반지름 1.5m죠. 따라서 이 거리는 2의 제곱 플러스 1.5의 제곱입니다.
2와 1.5 하니까 2.5죠. 거리 R은 2.5가 됩니다. 2.5. 2.5의 제곱분의 광도 310이고 코사인 세타 어떻게 돼요? 얘가 세타일 때 여기 세타면 이 부분 어떻게 돼요? 얘가 2.5죠. 얘가 2.5 코사인은 이렇게 되죠. 얼마? 2.5분의 2 분의 2.5분의 2 하니까 얘가 세타니까 코사인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답은 40룩스가 됩니다. 약 40룩스. 29번에는 답이 2번. 네. 계속해서 30번 문제 한번 볼게요. 30번. 네, 30번 문제는 그림 문제고요. 똑같습니다. 예, 조도와 광도인데 그림 구기가 같이 광원의 L이 여기 있고요. B의 조도가 20룩스입니다. B 지점의 조도가 20룩스라면은 뭐다? 조도 아무런 언급이 없죠. 그랬을 때 조도는 수평면 조도입니다. 따라서 얼마? E는 R 자승분의 I의 코사인 세타인데 그 값이 20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B로 향하는 방향의 광도는 얼마냐? 여기서는 광도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I는 어떻게 돼요? I는 넘어가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R 제곱에 2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R을 구할 수가 있죠. 얘가 4m고요. 얘가 3m니까 이 거리 R 얼마요? 3, 4니까 얼마? 5가 됩니다. 그러면은 R 얼마? 5의 제곱이고요. 20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 어떻게 돼요? 얘가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는 얼마? 5분의 3이죠. 5분의 3이니까 코사인 세타 0.6 대입을 하면은 833.3 칸델라가 됩니다. 833.3 칸델라. 답은 2번. 네. 이런 문제 있죠. 많이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한숨이 나올 수 있는데 보다 보면은 친근해지는 거예요. 반가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반가워지지 않았다. 연습이 부족하다. 이렇게 스스로 좀 채찍을 하시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31번이요. 31번은 반구형 천장이요. 반구형 천장이 있다. 반지름이 30cm 미터로 하니까 0.3m입니다. 방구 내의 휘도 B죠. B가 4487입니다. 이때 천장의 중심으로부터 2.5m의 거리에 있는 P의 조도는 약 몇 룩스인가 합니다. 우리가 반구형 천장, 그 다음에 뭐 원평면 천장에서 조도 E가 얼마에서 조도 E는 파이비. 그리고 뭐다? 사인 제곱 세타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0.3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어떻게? A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 분의 얼마? R의 제곱. 사인이 얼마예요? 루트 A 제곱 플러스 R의 제곱분의 R이니까 사인의 제곱하면은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라고 했죠. 나머지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파이 곱하기 휘도는 4487 곱하기 A가 얼마? 2.5의 제곱 곱하기 R이 0.3의 제곱 분의 R 얼마? 0.3의 제곱을 하니까 계산을 하면 조도는 200룩스가 됩니다. 조도는 200룩스. 답은 2번. 그 다음은 32번입니다. 32번. 그림과 같은 점광으로부터, 이게 점광이 있는데, 점광으로부터 원뿔의 밑면까지의 거리가 4m입니다. 4m고요. 밑면의 반경이 3m예요. 반지름이 3m인 원평면의 평균 조도가 100룩스라고 했을 때
평균 광도는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이거 뭐 그림에서 우리가 공식을 일어나면서 했었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조도 E는 면적분의 F가 됩니다. F. 근데 여기서 E는 여기서 면적 S는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의 면적이죠. 이 부분의 면적입니다. 받는 부분의 면적이죠. 조도는. 그럼 어떻게?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이고. 그 다음에 F는 오메가 I입니다. 광도 곱하기 입체각인데 우리가 원뿔의 입체각 얼마? 원뿔의 입체각 전기하면서 원뿔은 좀 친해지셔야 됩니다. 오메가 얼마? 2파이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I가 됩니다. I. 그냥 묻고 있는 건 뭐요? 광도죠. 광도. 그러면 일단 뭐 약분 한번 하고요. I는 얼마? 2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얼마? 2의 R의 제곱이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2배 1 마이너스 코사인 얼마예요? 코사인. 각도가 알파입니다. 각도가 알파고 얘가 5죠. 3, 4니까 얘가 5입니다. 코사인 어떻게 되나? 코사인은 얘분의 얘죠. 코사인은 5분의 4가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0.8이 됩니다. 0.8이고 E는 얼마요? E는 조도 100이라 그랬고요. R은 어떻게 돼? 여기에서 R은 파이 R 제곱 이 원의 면적을 구할 때 대입한 반지름이었죠. 그래서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2250에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네. 뭐 지금까지 계산 문제였고요. 계산 문제였고 뭐 우리가 전기 응용에서 계산 문제 아닌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 문제를 이렇게 좀 더 실제 시험에서의 계산 문제보다 출제 빈도가 더 많습니다. 이 교재에서요. 근데 왜 그러냐면 더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 문제, 응용에서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이 어려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연습을 하시라는 의미로 더 수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3번입니다. 광원의 색온도란 광원의 색온도는 우리가 흑채를 갖고 나타냈죠. 흑채를 갖고 같은 색을 내는 흑채의 온도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색을 내는 흑채 온도. 우리 일어나다 보면 흑채하고 흑채가 다음에 색 온도가 나왔습니다. 색 온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흑채를 갖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같은 색을 내는 흑채 온도가 됩니다. 34번 흑채의 온도 복사에 관한 표현 중 틀린 것은 흑채의 온도 복사입니다. 온도 복사 뭐예요? 전자기파가 우리가 온도를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도 있죠. 1번 전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뭐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4제곱에 비례합니다. 2번 최대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2제곱. 이것도 4제곱이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3번 최대 복사 에너지의 파장은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거 뭐예요? 파장이 온도에 반비례한다. 빈의 법칙이죠. 빈의 법칙이고 4번 흑채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최대 복사 에너지 파장은 짧아진다. 이것도 똑같이 빈의 법칙입니다. 파장과 온도의 관계. 빈의 법칙. 35번 플랭크의 방사 법칙을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플랭크의 방사 법칙이 자주 나온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랭크의 방사 법칙이 광온도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전온도계, 열전온도계는 열전대, 광온도계는 플랭크의 방사 법칙.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플랭크의 방사 법칙, 광고온계 이렇게 딱 끊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플랭크의 방사 법칙, 광고온계 이렇게요. 36번 형광체가 발산하는 복사의 파장은
파장 나왔으니까 이거 빈의 법칙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빈의 법칙은 뭐다? 파장과 온도와의 관계입니다. 파장과 온도의 관계고, 여기서 보세요. 평광체가 발산하는 복사의 파장은 조사된 복사의 파장보다 항상 길다. 파장과 파장이죠. 이것은 빈의 법칙이 아니고, 발산하는 복사의 파장이 조사된 복사의 파장보다 항상 길다는 것은 스토크의 법칙입니다. 파장, 파장, 스토크. 파장이 파장보다 길다. 파장, 파장, 스토크. 파장, 온도, 빈의 법칙. 이렇게. 네. 35번 광고온계, 플랑크 방사 법칙. 이렇게요. 딱딱딱 하고 쫙 과감하게 주시면 됩니다. 37번 방전 개시 전압을 나타내는 건 뭐냐?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 파생이 방전을 시작했다. 파생이 방전 시작했다. 방전 개시 전압. 파생이 방전 시작했다. 이렇게 쫙 외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전 개시 전압 파생보다 파생이 방전 시작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기억을 해주시면은 방전 개시 전압 1번, 2번, 3번, 4번 읽다 보면 파생 법칙 있네? 파생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전 개시 전압 뭐다? 방전 개시 전압은 입력, 압력과 관의 길이의 곱에만 관계한다. 방전 개시 전압이 압력과 관의 길이에 관계한다. 이것이 파생의 법칙입니다. 38번 볼게요. 38번은 뭐요? 3300K 온도죠. 에서 흑체의 최대 파장, 온도와 파장과의 관계니까 빈의 법칙입니다. 온도와 파장과의 관계는 빈의 법칙이고, 빈의 변이 법칙에서 상수값이 2896이래요. 우리가 뭐요? 파장, 람다, 온도 T는 K. 이것이 빈의 법칙이죠. 그럼 묶어 있는 것이 뭡니까? 파장 묻습니다. 파장, 람다, M은 T분의 K. 친절하게 지금 온도 3300K도 가르쳐 줬고 K 값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온도는 3300이랍니다. K 값은 2896이랍니다. 네. 그래서 답은 0.878.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계산 문제는 있죠. 또 그런 거예요. 공식이 생각 안 나더라도 더하기는 않겠죠. 더하지는 않을 거고 한번 곱해보고 한번 나눠보고 이거 보기에 있는 것도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도 계십니다. 물론 당연히 이 개념을 확실하게 빈의 법칙이 파장과 온도의 관계다를 알고 계산하시면 더 좋겠지만은요. 그냥 혹시나 시험 칠 때 찍을 때 찍더라도 생각하고 찍는 거하고 그냥 찍는 거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한 번 정도 곱하고 나눠보고 찍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9번입니다. 39번. 이제 백열전구 나왔습니다. 백열전구에 사용되는 필라멘트 재료의 구비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가 필라멘트 재료는 보통 텅스텐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구비 조건입니다. 1번 용융점이 높을 것보다 녹는 점이 높을 것. 우리가 1000도 이상 올라가는 그 필라멘트가 녹는 점이 높아야지 낮으면 안 되죠. 2번 고유장이 커야 된다고 했죠. 3번 높은 온도에서 증발이 적어야 된다. 높은 온도에서 증발이 당연히 적어야 되고요. 4번 선팽창 개수가 높을 거. 뭐라 그랬어? 선팽창 개수는 온도가 올라갔을 때 늘어지는 성질. 그래서 온도가 높아졌을 때 늘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선팽창 개수가 낮을 것이 조건이 됩니다. 답은 4번. 40번 백열전구의 봉합부 도입선으로 듀밋선이 사용된다 그랬죠. 봉합부 도입선으로 듀밋선, 도입선, 듀밋선, 도입선, 듀밋선, 도입선, 듀밋선 이렇게 하면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면 맞을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41번 전구에 게터를 사용하는 목적은입니다. 게터는 우리가 구조가 아니고 어떤 물질입니다. 기체를 흡수하거나 그 기체와 화학 반응을 화합물을 만드는 물질이에요. 흡수할 수도 있고 화합물을 만드는 그런 물질을 게터라고 하는데, 그 게터가 백열전구에서 결론적으로는 수명을 증가시킵니다. 필라멘트 증발을 감소시키고요.
우리 39번에 증발이 적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39번에 필라멘트는 증발이 적어야 되는데 이 게터를 사용해서 필라멘트 증발을 감소시키고 진공을 또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을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명을 길게 한다. 답은 4번. 42번 광질과 특색이 고휘도. 예, 고휘도입니다. 눈부시다. 예, 일단 광색은 적색 부분이 비교적 많은 편이며 발생 광속이 많고 흑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점 등. 이 조건 모두 만족하는 거 보세요. 일단 흑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 백열전구나 형광등은 탈락이고요. 그다음 고휘도. 고휘도 뭐 할로겐 등이죠. 할로겐 등이고요. 43번 인쇄, 도장, 난방, 보온, 조리 등 각 분야에 많이 응용되고 있으며 그러니까 크게 온도가 높지는 않다는 거죠. 인쇄, 도장이나 난방이나 보온, 조리 그러니까 온도가 크게 높지는 않고요. 필라멘트 온도는 2400에서 2500K로서 수명은 약 5000시간 정도이고 내열 유리를 사용하고 있는 전구는 인쇄, 도장, 난방 등에 사용되는 전구가 뭐다? 특수 전구 중에서 우리가 뭐 전자기파에 포함되어 있던 거 가시광선, 자외선 말고 하나 뭐요? 적외선이죠. 적외선 전구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43번에는 1번. 계속해서 44번입니다. 다음 광원 중 루미네선스에 의한 발광 현상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루미네선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온도 복사밖에 없죠. 온도 복사에 들어가는 거 뭐 형광등이 아니고 백열전구, 할로겐, 조금 전에 했던 적외선 전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할로겐 램프가 됩니다. 45번 등기구 중 특별히 표시할 경우 용량 앞에 각각의 기호를 표시한다. 알맞게 표시된 기호는 입니다. 1번 형광등 영어로 뭐라 그래요? 형광등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가 형광등은 플루레선스 램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플루레선스에서 F가 됩니다. 형광등 F가 맞죠. 그래서 플루레선스 제가 앞에서 나왔지만은 뭐 일어나는데 말씀드리지만 형광등은 FL이라 그랬죠. FL 플루레선스 램프가 됩니다. 그래서 형광등은 F가 맞고요. 수은등 뭐예요? 수은이 뭐예요? 수은등이 HG죠. HG. 수은등 HG입니다. 그래서 N은 나트륨 등입니다. 나트륨 등. 3번에 나트륨 등이 뭐다? N이고요. 수은등, 나트륨 등이 N입니다. 그 다음에 메탈 헬라이드 등. 메탈은 뭐예요? 메탈은 M이 됩니다. 메탈 헬라이드 등. 그래서 45번에 맞는 것은 1번 형광등이고요. 46번 이제 네온 전구가 나왔습니다. 네온 전구는 우리가 네온관하고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네온 전구 우리 글로우 방전 이용한 거라 그랬죠. 1번 일정한 전압에서 점등됨으로 검정기 교류 파고값의 측정에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정말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문제죠. 그죠? 네온 전구의 특징으로서 일정 전압에서 점등됨으로 검정기 교류 파고값의 측정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있다. 그 없다로 바꿔서 답입니다. 잘못된 것은 답은 1번 없다가 아니고 있다. 2번 소비 전력이 적음으로 배전반의 파일럿 램프 등에 적합하다. 파일럿 램프 우리가 배전반 가면은 뭐 빨간색 램프, 초록색 램프, 흰색 램프, 황색 램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램프, 표시 램프를 파일럿 램프라 하고요. 이런 것에 적합하다. 3번 네온 전구는 음극 글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직류의 극성 판별용에 사용이 되고 3번 네온 전구는 전극간의 길이가 짧으므로 음극 글로를 발광으로 한 것이다. 네온 전구는 음극 글로 네온관은 뭐다? 양광주입니다. 47번 바로 나오죠. 발광의 양광주 네온관 이렇게 딱 외우고 넘어가십니다. 48번 투명의 네온관 등의 등적색의 광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봉입가스는입니다.
투명. 우리가 보통 문제 낼 때 그 관의 색깔이 투명을 기준으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투명의 네온관에 등적색을 내려면은 네온이 필요합니다. 네온. 등적색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과 수은 청색. 헬륨은 백색이죠. 아르곤이 이게 고동색이죠. 아르곤이 고동색일 겁니다. 아르곤이 고동색. 아르곤과 수은 청색. 헬륨은 백색. 그리고 등적색이면 네온이 됩니다. 계속해서 49번. 방전등의 일종으로 효율이 좋으며, 일단 방전등은 너무 많죠. 그 중에서 빛의 투과율이 크고 황색의 단색 광이며 감이 잘 안 오는데 안개속, 안개나트륨, 터널나트륨, 그 다음에 연색성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이 나트륨 등의 특징이고, 생각보다 이 나트륨 등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안개나트륨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50번. 저압 나트륨 등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압 나트륨, 터널, 안개, 연색성 나쁘다. 그 나트륨 등입니다. 일단 전기압은 4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3승 수은주 밀리미터가 되고요. 우리 수은주 밀리미터 이런 거 우리 혈압 잴 때 있죠. 그런 수은주 밀리미터 사용하죠. 이번 광원의 광색이 단일 광색도 맞습니다. 3번. 요철 식별이 우수하고 연색성이 좋다. 연색성은 가장 나쁜 것이 나트륨 등이었죠. 연색성이 가장 안 좋다. 가장 좋은 것은 크세논 등입니다. 답은 3번. 51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휘도가 가장 높은 램프는 눈이 부신 겁니다. 우리가 눈이 부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극장의 영사기 같은 거죠. 극장의 영사기 못 보죠. 왜 못 봐요? 눈 부시니까 못 봅니다. 그 극장의 영사기로 사용하는 것이 뭐다? 아크등입니다. 탄소 아크등이 휘도가 가장 높은 램프로 보시면 됩니다. 탄소 아크등. 그래서 우리가 백열전구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형광등도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볼 수는 있죠. 영사기 같은 건 거의 못 봅니다. 그것이 탄소 아크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2번. 방전등의 전압전류 특성은 특성이므로 이것을 일정 전압의 전원에 연결하면 전류가 급속히 증대되어 방전등이 파괴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요한 장치는, 전원에 연결하면 전류가 급속히 증대되어 방전등이 파괴되니까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시키는, 달래주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뭐요? 안정시키는 기기. 뭐다? 안정기. 예. 안정기는 보통 초크코일을 사용하지만 이렇게 묶고 있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장치는 이라고 물으면 안정기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정시키는 장치, 기기, 안정기. 53번. 형광등의 광속이 감소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형광등이 처음에 설치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광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왜? 일반 전극의 소모에 의한 열전자 방출이 감소. 맞죠? 이번 램프 양단의 흑화 현상. 형광등 사용하다 보면 끝부분이 까맣게 되죠. 맞죠? 예, 까맣게 된 거 보셨을 겁니다. 그건 흑화 현상. 형광체 자체의 열화학도 광속이 감소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형광등의 부특성이 뭐라 그랬죠?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이 감소하는 거라 그랬죠.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이 감소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형광등의 광속이 감소하는 원인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예,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답은 4번. 54번. 다음 중 형광체로 쓰이지 않는 것은, 형광체, 제가 이거 할 때 좀 많이 조금 원소 기호 같은 것들 때문에 어려워서, 텅칼마, 뭐래요? 텅스텐, 칼슘, 마그네슘. 텅스텐은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규아카, 규산은 아연, 카드뮴, 분카, 붕산, 카드뮴. 그래서 큐아카, 텅칼마, 그 다음에 분카, 이런 식으로 했고요. 색깔까지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 형광체로 쓰지 않는 것은, 형광체에 나트륨 없었죠.
황산, 나트륨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형광체의 종류에 따른 색깔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별로 답 이런 식으로 딱딱 구분해서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외워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4번에는 형광체로 사용되지 않는 것, 턴칼막, 규화카, 분카 하다 보면은 황산, 나트륨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떠오르실 거예요. 답은 4번. 55번 녹색 형광램프의 형광체로 오른 것은입니다. 녹색 형광램프 형광체로 오른 것은 했을 때 답은 그 규산아연이죠. 54번의 해설을 보시면 녹색 규산아연, 녹색은 규산아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56번 백색 형광등의 상관 색온도의 범위는입니다. 색온도의 범위가 주광색, 주백색, 우리가 백색, 온백색 이렇게 있었죠. 가장 높은 것보다 주광색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 주광색.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주광색이고 5700에서 7100K입니다. 그래서 주백색은 4600에서 5400K가 되고 백색은 3900에서 4500K. 네. 4번 3200에서 3700K는 온백색이 되죠. 온백색. 그래서 백색은 중간입니다. 중간이고 3900에서 4500K가 된다. 57번 네, 오랜만에 계산 문제 간단한 거 하나 나왔는데 57번 FL20D 뭐요? 형광등 20W의 D는 뭐다? 주광색 형광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형광등이 20W다라는 거죠. 20W 형광등이다. 우리가 예전에 가장 많이 사용하던 거, 20W 형광등이죠. 그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압이 100V, V가 100V, 그 다음에 I가 0.35A. 예. 안전기 손실이 6W일 때 역률이 몇 프로인가라고 합니다. 한번 전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전원을 인가합니다. 형광등 이렇게 인가하면 형광등 이렇게 인가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형광등 앞에 여기에 안전기가 있죠. 안전기가 있는데 지금 형광등이 20W랍니다. 안전기에 손실이 6W랍니다. 그러면 전체 여기에서 소비하는 손실까지 포함해서요. 전체 유효 전력은 얼마요? 전체 유효 전력은 26W가 되죠. 그러면 묻고 있는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 전력이고 피상전력은 얼마요? 전체 전압 전류죠. 전체 전압 100V, 전체 전류 0.35A. 그럼 얼마? 100 곱하기 0.35, 35V 암페어 분의 유효 전력 얼마? 26이었죠. 26 해서 답은 0.742인데 퍼센트로 물었기 때문에 74.29%가 됩니다. 74.29%. 네. 이제 58번에 58번에 이제 조명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조명 방식 해서 58번 볼게요.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죠. 천장 전반이 광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눈부심이 없다. 천장 전반이 광원이래요. 천장이 광원이래요. 이게 뭐예요? 간접이죠. 우리가 직접이면 전부 바닥으로 가지 천장으로 빛이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장 전반이 광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간접이고 눈부심이 없고 밝음의 차이와 그림자가 없는 균등한 조도를 얻을 수 있다. 간접 조명이 됩니다. 59번 직접 조명 기구의 하향 광속 비중이 가장 적당한 것은 하향 광속 비중입니다. 직접 조명 어떻게? 거의 다 하향이죠. 얼마? 90에서 100%. 거의 90에서 100%. 거의 100%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60번 조명 기구를
일정한 높이 및 간격으로 배치하여 방 전체의 조도를 균일하게 조명하는 방식이며 특징은 작업대의 위치가 변하여도 등기구의 배치를 변경시킬 필요가 없다. 가장 적합한 조명 방식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요? 배치 방법입니다. 배치 방법에 따른 종류는 뭐가 있느냐? 조명기구를 배치하는 방법. 전반 조명이 있고요. 국부 조명이 있고 전반 국부 조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 보면 작업대가 위치가 변화해도 등기구 위치를 배치를 변경시킬 필요가 없다. 전반적으로 밝으니까 작업 위치가 바뀌어도 변경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전반 조명이 된다. 답은 1번. 61번입니다. 조명기구 관련 문제인데 빛을 아래쪽에 확산 복사시키며 또 눈부심을 적게 하는 빛을 아래쪽에 확산 복사 루버. 루버는 빛을 아래쪽에 확산 복사시킵니다. 루버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루버는 빛을 아래쪽에 확산 방사시켜주고요. 눈부심이 적은 것이고 글로브는 등피라고도 한다고 했죠. 빛의 투과 굴절을 이용하는 것이지 빛을 아래쪽으로 확산 방사는 아닙니다. 반사볼은 간접 또는 반간접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것이고 투광기는 반사 또는 굴절에 의해서 좁은 범위에만 빛을 투과하는 조명기구.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보시고 아래쪽에 확산 복사 루버. 62번입니다. 무대 조명의 배치별 구분 중 무대 상부 배치 조명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무대 조명을 하는데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리 이론에서는 없었는데요. 이 영어가 너무 많아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무대 조명을 할 때 무대 상부에 조명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무대 하부에 조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 무대니까 객석에 있을 겁니다. 객석에 조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대 상부, 무대 하부, 객석 조명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무대 상부 배치 조명입니다. 무대 상부는 여기 보기에서는 서스펜션 스폰 라이트가 무대 상부가 되고요. 뭐 풋라이트, 타워 라이트 같은 경우는 모두 풋, 타워 전부 무대 하부가 됩니다. 그리고 셀링 스폰 라이트는 여기는 객석에서 조명하는 방법이 객석 조명 방법이고요. 요거 부분은 뭐 영어 공부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한번 무대 상부, 무대 하부, 객석 배치 조명해서 따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3번 볼게요. 63번. 방의 폭이 X, 길이가 Y. 그래서 방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가 X, 얘가 Y, 그리고 높이가 H입니다. 실지수, 룸 인덱스는 어떻게 돼요? 높이 H에 X 플러스 Y 분의 XY. 실계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실계에서 많이 나오니까 지금 필기에서 확실히 외우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4번. 방의 가로가 8, 세로가 10, 높이가 4입니다. 실지수는 가로가 X가 8, 세로가 10, 높이가 4. 그러니까 4에 뭐 X가 가로가 8, 8 플러스 10 분의 8 곱하기 10 하면 실지수가 1.1입니다. 근데 제가 실기 얘기를 한번 하면 실지수를 구하는 게 거의 어렵지가 않죠. 별로 어렵지가 않는데 실제 답을 쓸 때 실기에서는 과정을 쓰고 답을 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기지수를 계산했을 때 과정에서는 계산값을 그대로 쓰고 최종 결과에서는 표준값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과정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필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1.1 이렇게 계산값 그대로 주어졌죠. 만약에 반드시 전격값으로 해야 된다면 필기에서도 전격값으로 답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기에서는 계산값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게
실기에서 워낙 이거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답을 하시려면은 계산 과정에서 계산값, 최종 답안에서는 정격값을 써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논란의 요지가 별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네. 하지만 뭐 필기에서 이렇게 그냥 계산값을 그대로 해설해서 여기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실기는 또 실기 가서 또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65번이에요. 65번. 폭 24m인 거리 양쪽에 20m의 간격으로 지그재그식 등주입니다. 그럼 보세요. 면적 A를 구할 때 지그재그라고 하면 이렇게 보세요. 지그재그. 이렇게 했을 때 면적 구하는 게 문제죠. 그러면 얘가 하나가 이렇게 담당하고 이렇게 하나는 얘가 이렇게 또 담당하고 이렇게 담당하고 얘가 이렇게 담당하고 얘가 이렇게 담당하고 뭐 이렇게 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면적 A는 어떻게? A는 BS가 되죠. BS가 되는데 지그재그는 이 하나가 BS의 반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면적을 구할 때 2분의 BS 요것만 대입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뭐요? FU에는 EAD 이렇게요. 그래서 65번에 뭘 구해요? 조도가 아니고 몇 룸에는 전구가 필요한가? F를 구하는 겁니다. F는 UN분의 EAD. 그래서 여기에서 뭐 주어지지 않는 것은 다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광속의 이용률 25% 0.25에다가 N 등 하나의 광속을 묻고 있죠. 등 하나의 광속이기 때문에 N 등의 개수는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도는 5룩스로 하고자 하고요. 면적이 24 곱하기 20인데 24 곱하기 20인데 2로 나눈다 그랬죠. 2로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감광 보상률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뭐요? 만들어서 넣는 것이 아니고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D는 없고요. 없고. 그래서 0.5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24 곱하기 20 하니까 4,800 루멘. 65번에는 답이 3번. 네. 찾을 수가 있고요. 66번입니다. 66번은 뭐 그냥 공식에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66번 1000제곱미터의 방에 A가 1000입니다. 1000 루멘의 광속 F는 1000 광속이 1000입니다. 점등 10개 N이 10개가 됩니다. 조명률이 U가 0.5가 되고요. 0.5고 감광 보상률 D가 1.5랍니다. 조도는 대입하면 되죠. FU에는 EAD, E는 AD분의 FUN, A 1000, D 1.5, F 1000, U 0.5, N은 10. 그냥 대입해 주시면은 답은 3.33 답은 1번입니다. 67번 볼게요. 67번 평균 구면 광도. 와, 이게 이런 문제에서 광속이 주어져야 쉬운데 구면 광도가 주어졌습니다. 광도가 100칸델라고요. 전구 N이 5개. 지름은 면적을 구하기 위해 주어졌겠죠. 지름이 10m인 원형의 사무실에 점등할 때 조명률 0.5, 감광 보상률 1.5라 할 때 사무실의 평균 조도는 입니다. 우리가 앞에 문제와 동일하죠. E는 AD분의 FUN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적도 구해야 되고 광속도 구해야 됩니다. 일단 평균 구면 광도니까 구의 광도니까
F는 뭐요? F는 9일 때 광속은 4파이죠. 4파. 9일 때 광속은 4파이 곱하기 광도입니다. 거기에다가 U가 조명률이 0.5입니다. 0.5. 등의 개수가 5개고요. 면적을 구하는데 지름 10m의 원형의 사무실입니다. 지름 10m니까 반지름 5m고 그 반지름 5m인 방의 면적 얼마요?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죠. 5의 제곱입니다. 5의 제곱. 그리고 감광 보상률이 1.5래요. 1.5. 그래서 이거 파이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1.5분의 4파이 곱하기 광도가 100이네요. 예. 0.5 곱하기 5 하니까 답은 26.67 룩스가 됩니다. 3번. 예. 78번 직접 68번입니다. 68번 직접 조명 시 벽면을 이용할 경우 등기구와 벽면 사이의 간격 S0는 입니다. 벽면을 이용하는 겁니다. 벽면 이용할 때는 얼마? 3분의 H. 벽면 이용하지 않을 때는 2분의 H가 되죠. 그래서 광원까지의 벽면 사이의 거리는 얼마? 벽면을 이용하니까 3분의 H가 된다. 벽면 이용하지 않으면은 2분의 H가 되고요. 그래서 68번에는 답이 1번. 69번 볼게요. 69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 조명에서 곡선도로입니다. 곡선도로에서는 조명기구의 배치를 한쪽 열에만 배치할 경우 곡선도로에서 이렇게 한쪽에만 배치할 때 안쪽에 바깥쪽이 어디예요? 바깥쪽에 배치를 한다. 바깥쪽 배치하고요. 곡선의 경우 곡률이 클수록 조명기구의 배치 간격을 곡률이 크다는 것은 곡률 반지름이 큰 거하고 다릅니다. 곡률 반지름이 크다는 것은 이렇게 곡률 반지름이 크다는 건 이렇게 완만하다는 거고요. 곡률 반지름이 작다는 것은 이렇게 급커브란 거예요. 근데 곡률은 반대죠. 곡률은 반대예요. 그래서 곡률이 클수록 배치 간격을 짧게 한다. 곡률이 크다는 것은 뾰족하다는 겁니다. 뾰족하다. 그랬을 때 답은 3번. 한쪽 열에만 배치할 경우는 바깥쪽에 배치하고요. 곡률이 클수록 이 말은 뾰족하다는 겁니다. 곡률 반지름하고는 다른 거요. 반대입니다. 곡률이 클수록 조명기구 배치 간격을 짧게 한다. 왜냐하면 급커브니까. 답은 3번. 마지막 70번입니다. 곡선도로 조명상 조명기구의 배치 조건이 가장 적당한 것은 곡선도로 조명상. 일단 양측 배치의 경우는 지그재그식이 아니고 양쪽 배치, 곡선도로에서 양측 배치는 대칭이죠. 대칭. 이번 한쪽만 배치하는 경우는 커브 바깥쪽에 배치한다. 이게 맞죠? 한쪽에 배치하는 경우 커브 바깥쪽에 배치하고요. 3번 직선도로에서보다 등 간격을 조금 더 넓게가 아니고요. 직선도로가 더 넓습니다. 곡선도로는 더 짧게 해야. 왜? 안전하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3번 곡선도로의 곡률 반지름이 클수록 완만할수록 등 간격을 짧게가 아니고 완만하면 더 길게 해도 된다. 답은 2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1장을 마치고요. 저는 2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